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오늘은 제20대 대통령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입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가 소속한 국민의힘 출정식을 보면서 공식 선거운동 출정식을 보면서 야, 국민의힘 확 바뀌었다. 더 이상 이제 꼰대당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 느꼈습니다. 오늘 청계천 광장에서 윤석열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계천 광장에서 열렸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출정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전에는 정말 국민의힘 전신 이름은 제가 당 이름은 기억을 못합니다만 국민의힘에서 하는 행사를 보고 있으려면 정말 꼰대스럽고 칙칙해서 보는 내가 더 민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정식을 지켜보면서 국민의힘이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확 바뀌었구나,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져봐도 되겠다, 이런 전체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선 그 행사를 진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매끄럽고 스마트하고 간략하고 체계 있게 진행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빠찌들이 줄줄이 나와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하면서 지네들 생색내기에, 자기네들 홍보하기에 바빴을 터인데 그런 빠찌들 무대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선거 조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실무자 몇 명만 올라왔을 뿐 일절 그들의 빠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네들만의 잔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변화죠. 정책이 어떻고 공약이 어떻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근본적으로 당의 가치관이나 시스템이나 추진하는 일의 과정이 바뀌지 않았다면 입으로만 앵무새처럼 바뀐다는 것을 헛공약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뀌었습니다. 우선 무대 깔끔하게 제대로 만들었군요. 그렇게 호화롭지도 않지만 격을 갖추어서 무대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니까 서울서부터 출발하는 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청년들이 사전 연설 때에 올랐습니다. 청년 유세단이라고 그러죠. 역시 청년들을 앞세우는 그런 정책이 성공을 거두자 이들을 이번에도 전진 배치했습니다. 물론 전 기자 출신 탈북 청년들 여러 사람들이 대표로 올라서 연설하는 모습 좋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다 빠찌들이 올라와서 판을 쳤을 이 무대에 청년들을 올렸습니다. 연예인단도 몇 명 올라왔더군요. 물론 나이 드신 분이 줄을 이루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 후보 오기 전에 후보 옆에 세워놓고 연설하는 건 바람직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후보가 행사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준석 대표 먼저 간단하게 연설하고 내려갔습니다. 후보를 존중하는 그런 이준석 대표의 그 무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귀에 쏙쏙 들어오는 연설 간략하게 하고 내려갔습니다. 비리정치 후보, 간단하게 후보는 비리정치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정치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빚을 갚을 사람 없다, 그러니까 비리정치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MC, 사전 MC는 내려가고 본 행사 MC로 김현주 씨와 손범규 SBS 아나운서가 올라왔습니다. 이들의 MC 빛났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두 사람 다 아나운서 출신이 돼서 그런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아주 진행 잘 됐습니다.
뭐 국민의례는 어디에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뭐 큰 특징이 없고, 다만 천안함으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추모를 하겠다는 그런 아나운서의 멘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 또 목도리를 선물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목도리를 선물 받은 사람들로서는 지성호 탈북 그 장애인 탈북 의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해 공무원, 그 정말 배 위에서 화장을 당한 그 서해 공무원 가족, 그 다음에 윤청자 씨, 천안함 사고로 숨진 윤청자 씨, 그 보상금 또 조의금까지 다 장학금과 국가를 위해서 내놓은 훌륭한 어머니, 이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그 무대에 올라오기 힘들자 이준석 씨 무릎을 꿇어서 그분을 도와드리는 모습 보고, 아, 이준석 씨를 참 비판하는 사람들은 왜 비판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인 귀하자, 또 뭐 변승일이라는 농아인 회장, 그 다음에 이제 재미 뮤지컬 배우, 이런 분들을 무대 위로 올려서 빨간 마우라를 이제 증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한 연설문을 요약해 보면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그 승리해야 되는 이유는 무능한 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뭉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갈라치기는 더 이상 안 된다. 그 다음에 문재인은 국민에게 고통을 줬고 이념을 통해서 갈라치기를 했고, 시장 경제를 무시하고 과학을 무시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네들 이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내로남불 정부다. 그리고 세금, 국민들의 봉투는 작아졌고 세금은 올랐고 나랏빛은 천조가 됐고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일자리는 없어졌고 코로나에 무능되어졌고 나라가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가 없다 해서 본인은 청년 일자리, 소상공인 살리기, 집값, 경제 살리기, 따뜻하게 국민을 보듬는 그런 민생 정치를 하겠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 생명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다 믿을 수 있냐? 저는 국민으로서 의문이 갑니다. 믿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 그동안 거짓말, 말 바꾸기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믿어도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북핵 문제,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가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기 위해서 책임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애국자들을 정말 따뜻하게 보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자긍심, 자존감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 경제는 저절로 발전한다. 이러한 얘기와 함께 가치로운 얘기를 또 했습니다. 가치로운 얘기.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다. 대통령이라고 권력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대통령의 권력은 유한하게 사용하겠지만 책임은 무한대로 내가 다 지겠다. 그래서 참모들 뒤에 숨지 않겠다.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 굉장히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아마 겨냥한 말 같습니다. 그러면서 광화문 시대를 열고 청와대는 국민에게 개방하고 본인은 광화문에 와서 실무형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윤석열 대표 또 얘기하죠. 나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신세지고 빚진 것이 없다. 그래서 국민에게만 빚을 졌기 때문에 비리 정치 안 한다. 즉 내가 신세진 사람이 있으면 정치하느라고 그들의 요구를 하나씩
주다 보면 이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는 건데, 윤석열 후보는 빚진 사람이 없다.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도 누구를 위해서 선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생활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유리하게 일을 해줄 사람이 있나, 이거를 뽑는 것이지 누가 좋아서 뽑는 게 아니시죠. 나에게 누가 이로운 사람인가, 유익한 후보인가를 판단하는 것이지, 우리가 누구를 이재명을 위해서, 윤석열을 위해서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공약도 아주 센스 있게 국민들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매일 백팩처럼 만들어서 그 공약통을 만들어서 쉽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설명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아이디어가 반짝이는 공약 발표입니까? 10가지 얘기했죠. 역세권 주택 20만 호 짓겠다, 몇백만 호 짓겠다, 이거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역세권을 개발해서 20만 호 짓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 가겠다. 우리나라 디지털 국가, 패권 국가 자격이 있죠. 우리나라 국민 똑똑하지요. 이 IT 시대에 SNS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국가 없습니다. 세계인들이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나라입니다. 조금 정부에서 신경만 쓰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비과학적 방역 패스, 즉 주먹구구식 방역 패스 없애겠다.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 피해보상 50조로 늘려서 그 정말 자살까지 하고 이런 시대에 이들 두툼하게 보살피겠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2배로 보상하겠다. 탈원전 백지화하겠다. 그 다음에 성범죄 무고죄, 너무너무 요새 무고로 고소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이거 처벌 강화하겠다. 요새 재판을 또 너무너무 해서 법원들이 정말 해야 될 재판을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사드 추가해서 주권국가로서의 엄격히 주권국가의 주권을 행사하겠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과하지 않고 엉뚱하지 않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공약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 가능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전달을 하는데, 그 전달 방식 또한 굉장히 친국민적이었다. 정말 친서민적 공약 발표 방식과 공약 내용 모두 잘 되었다. 행사도 깔끔하게 출정식 잘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확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국민의힘을 지지해도 됐겠다. 저는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뀌고자 노력한다면 국민의힘을 지지해도 되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